네, 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이 오늘도 조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이제 성남에 갔다가 강남 갔다가 하남 갔다가 지금 이제 김포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9월 중순부터 그 안산에 있는 반월산업단지 세미나를 나가게 됐어요. 그 세미나 주제를 정하는 과정 중에서 실전 사례, 제가 컨설팅을 했던 어떤 실전 사례들을 이제 정리를 쭉 한 번 더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벤처기업 인증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벤처기업 인증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그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인증은 혜택과 가점이죠. 이 두 가지인데, 벤처기업 그 인증의 혜택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를 숫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벤처기업 인증의 혜택이 첫 번째가 이제 세제 혜택이 있죠.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인데 5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쉐저한세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취등록세가 75% 감면을 받아요. 4년 이내에 취등록세 그 75%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그 컨설팅을 했던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50억 정도 되는 사옥을 매매를 하십니다. 과정에서 설립일이 21년도였고 이제 3년 이내에 그 벤처를 받아야 되니까 3년이 되는 시점이 24년 6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 상황에 저를 만나기 전에 사옥을 매매를 하시고 5억의 계약금이 들어가 있었고 45억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잔금이 이제 올해 10월 달까지, 다다음 달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벤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50억 매매를 하는데 취등록세가 얼마 들어가냐면 4.6%거든요. 그러면 2억 3천 정도 나와요. 근데 이 기업에 제가 벤처기업 확인을 하면서 취등록세 75% 감면을 받게 되면 2억 3천에 75%면은 1억 8천이거든요. 2억 3천에 1억 8천 감면받으면 5천만 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엄청 큰 혜택인 거죠. 그리고 이 1억 8천이라는 거는 법인이 내야 되는 돈이었는데 안 내니까 이익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이 ROE가 한 8% 정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냥 대략 10% 잡아도 1억 8천이 남았으니까 매출액이 18억 정도 되는 어떤 혜택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매출액 18억에 이제 대략 10% 잡으면 1억 8천이잖아요. 근데 벤처기업 인증으로 1억 8천을 세이브 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2배, 그 다음에 취득세가 2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3배, 그 다음에 재산세가 5배의 중과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면제가 되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벤처기업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은 벤처기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혜택으로 받는 게 진짜 어마무시해요. 벤처기업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혜택이 뭐가 있냐면, 우리 특허 받을 때, 제가 특허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특허를 받을 때 특허가 일반 심사가 있고 우선 심사가 있어요. 일반 심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서 한 1년에서 1년 반, 한 15개월, 18개월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면,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등록까지 다 됩니다. 그런 어떤 시간적인 우위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벤처기업 확인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우선 심사를 또 해줘요. 특허를 받을 때. 그런 혜택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자금 보증심사할 때 심사 한도가 늘어납니다. 원래는 운전자금은 30억이거든요. 근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까지 운전자금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 3년 이내라면 벤처기업 인증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점 부분인데요. 그럼 어디에 가점이 되느냐? 5만 군데 가점이 다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또는
이제 R&D도 뭐 다 지원 사업이니까요.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벤처기업 인증이 되어 있다면 가점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가점 표가 따로 있어요. 그 가점 표에 보면 가점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가점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가점표에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그 가점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여기는 벤처기업이네 하고 조금 더 어떤 그분들의 뇌리에 그 벤처기업 확인이 안 돼 있는 그 기업보다는 더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벤처기업 확인과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입니다. 네, 벤처기업 확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3년이 넘었는데 그럼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 3년이 넘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많으니까요. 벤처기업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벤처기업 확인하고 연구소하고 제조기업이면 이노비즈 아니면 메인비즈 특허, 비등급 특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어떤 선정 확률을 높이게 되고 그 지원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융자가 아니니까요. 재무제표에 그 부채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컨디션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돈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무시한 거고요. 몇십억의 매출액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란 통해서 또는 저희 협회 홈페이지나 제 개인 연락처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